자, 얘들아 안녕. 자, 추석 긴 연휴 추석이 끝났습니다. 자, 긴 연휴인 만큼 여러분 잘 쉬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위에서 파괴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 지구온난화, 사막화현상, 황사, 산성비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 문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발생적인 특징.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 일단 오래 걸려요. 한번 환경 문제가 생기면은 오래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환경 문제가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옆나라 또는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특징을 봤을 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개인이 노력한다고 될까요? 내 개인만 노력해서 될까요? 아니죠.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이 속한 국가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들이 뭉친 시민 사회들도 노력해야겠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해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다방면으로 어떠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지 또 노력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첫 번째 프린트 13쪽이죠? 13쪽 볼게요. 선생님 나눠줬지? 자, 13쪽 볼게요. 13쪽 처음에 그림 9번은 그때 PPT를 통해서 보여준 상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쭉쭉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노력. 우리가 속한 국가,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부가 하나의 행위 주체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며 그 우리 한 나라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지, 해결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다양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국제 협약. 협약을 체결해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선생님은 크게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맺어진 협정,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진 건데,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협정을 말해요. 근데 기존 협약들과 다르게 뭐가 다르냐?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도 참여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 개발도상국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계속해서 돌릴 수밖에 없었어.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됐으니까, 살 만큼 됐어도 문제예요. 안 됐어도 문제예요.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참여한 협정이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이런 국제협약이 있고, 자, 그 다음 몬트리올 의정서 1987년에 맺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라는 의미에서 맺어진 협약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맺어진 의정서예요. 네, 프레온가스를 감축하자,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1994년에. 이게 뭐냐? 심각한 가뭄 및 사막화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 목축을 그만하자. 개간을 그만하자. 나무를 심자. 그런 것들을 협약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약한 거죠. 동의하고. 이거는 참고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곳에서 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거,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자,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대림을 파괴하지 말자, 환경을 지키자,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람사르 협약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1971년에 이란의 람사르라는 그런 도시에서 맺어졌어요. 자, 이게 뭐냐?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자라고, 그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맺어진 협약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창녕의 우포늪이 유명하죠. 그쵸? 그리고 저기 인젠가
대함산 용늪이라는 곳이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협약이 맺어진 곳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맺은 거죠. 자, 이것들은 뭐냐? 일단 파리는 여기, 프랑스가 여기 있거든. 유럽이 여기잖아. 프랑스가 여기인데 프랑스 중간쯤에 파리 수도가 있거든. 거기서 맺어진 거고,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수도예요. 캐나다에 있는 도시인데 요쯤에 있어요. 몬트리올 쪽에 있고, 그 사막화 방지 협약이랑 생물 다양성 협약은 리우데자네이루죠. 브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브라질의 남동부 쪽에 하나의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 거기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람사르는 이란이라고 했죠. 자, 이란은 여기 서남아시아에 여기 큰 도시 있거든. 여기에 람사르가 있거든. 여기서 맺어졌습니다. 어쨌든 지리잖아. 지리라면은 어쨌든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맺어졌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자, 다음.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지. 일단 첫 번째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이 있어요. 자, 환경 영향 평가. 자, 환경이 어떤 영향을 하는지 일단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야겠을 거 아니야.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와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해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을 만들려고 해. 화력발전소 뭐 그런 걸 만들려고 해. 근데 그걸 만들기 전에 이걸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까? 어떤 해로운 그런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파악을 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이거는 건설해도 괜찮다.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통과하면은 그 사업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지.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뭐겠니?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 뭐니? 전기차겠죠. 자, 전기차 뭐니? 전기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겠지. 쉽게 말해서 건전지로 자동차가 운영되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내연기관이라 해서 석유를 태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휘발유, 경유 이런 걸 넣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넣으면 뭐가 발생하니? 매연이 발생하지. 환경이 오염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차 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 바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가 유명해요. 최근에 배우 유아인이 나 혼자 산